네, 안녕하세요. 저희 컨텐츠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멤버 회원 여러분, 오늘도 또 아주 좋은 날씨에 맑은 공기 또 좋은 장소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난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특히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제가 좀 인볼브를 해보는 또 인볼브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몇 가지 부분에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에 업종들도 있기도 하고 또 짧은 투자를 위해서 강남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강남의 지금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제 어릴 때 기억하기에 1970년도, 80년도 정도에 70년도 정도에 저 어린 시절에 강남이라는 곳이 개발되고 그리고 저 주변의 친구들 제가 아마 한 중학교 때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럴 때 강남에 제 친구가 자기 집이 아파트라는 것이 자기 집으로 이사를 했다.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제가 강남을 그때 제 기억으로 한남대교 제3 한강교를 한남동에 와서 걸어서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 아파트를 있는 그 친구 집을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 한 3명, 그러니까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저 둘, 그래서 3명이 한남동에서 버스로 내려서 그때 말하는 제3항로를 걸어서 건너가서 저 끝에 보이는 아파트 한 개,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뭐 한 10층에서 12층 정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멀리서 바라보면 강남 이렇게 벌판에 전부 다 논두렁에 저 그때 아파트가 3동 정도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동 정도 지어져 있고 그 중에 한 8층 정도의 이 친구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집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때 그 집의 얘기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냐면 친구들이 야 여기 이렇게 답답한 데서 어떻게 사냐고. 응? 정말 그때 방이 제 기억에 뭐 한 3개 정도 됐겠죠. 부모님 있고 이 친구가 있었고 뭐 동생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방이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같이 구경하고 거기서 우리가 저쪽 한쪽을 내다보면서 그 당시에 아마 서초동 또 아니면은 뭐 신사동 등등 말죽거리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거기 뭐 다 배추밭 뭐 그런 하여튼 그 무슨 밭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 어떤 모습으로 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파트 답답하지 않냐.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살았던 곳은 저는 해화동, 그 다음에 또 퇴계로 사가에 있는 그게 무슨 동인지 제가 이름 잊었네요. 하여튼 저는 뭐 강북에 그런 데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또 사업을 하시고 하니까 동대문 뭐 이런 남대문 이런 쪽에 그 뭐라 그랬죠? 패브릭, 그러니까 원단 뭐 그런 걸 뭐 공급하고 도매하시고 뭐 그런 사업으로 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강북에 계속 살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빠른 판단이었죠. 친구의 아버님은 아마 그때 청계천 삼각군에서 무슨 비즈니스 뭐 철공 이런 비즈니스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친구 집은 이제 강남으로 옮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 하여튼 놀러를 가서 그 아파트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기하기도 했고, 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논두렁 밭에
정말 그 세동 한 10층짜리 지어가지고 또 그 8층에 산다라는 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함경도를 건너서, 그때는 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버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주 버스가 아니다 보니까 걷는 시간이 많았겠죠. 근데 아마 지금이 우리가 말하는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의 시작이었죠. 현대 아파트. 제 기억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인생의 아이러니한 부분이고요. 그것이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갔고, 미국의 생활 이후에 한국의 뭐 여러 가지 미디어나 방송을 통해서 강남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뭐 물론 굉장한 발전,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가 봤던 게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전에 돌아와서, 야, 정말 강남이, 뭐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나와서 그런 그 모습도 봤잖아요. 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와 더불어 아주 그 유행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게, 제가 산타모니카 해변, 캘리포니아 남쪽에 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가는 해변도로에 보면 산타모니카라는 뭐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거기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때 이제 들어갔는데, 라디오에서 하여튼 뭐 그 방송, 주로 이제 카페에 나오는 음악 방송으로 강남 스타일이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동영상도 그때 아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잠깐 음악을 찍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주면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와 더불어 한국의 강남이 가지는 이미지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 정도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해외에 또 K-팝, K-드라마 뭐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를 더욱더 많이 실감하고, 또 그 주변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야, 이 노래를 아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유통무역을 하다 보니 그런 쪽에서 사우스 코리아라는 그 뭐 어떤 국가 브랜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돼 가는 그런 모습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강남이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한 6, 7년 전, 그러니까 5년, 6년, 7년, 8년 그 정도에 제가 몇 차례 한국에 비즈니스의 저희 미국 쪽 유통 비즈니스, 또 뷰티, 헬스 이런 쪽에 관심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이제 미국 진출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돕고자, 또는 또 재화 비즈니스를 또 연계하는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강남이라는 곳에서 미팅도 해보고, 또 미팅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들, 또 외국인들의 많은 입출입에 또 어떤 그런 발전된 모습을 봤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한국에 좀 머물게 됐던 일이 있었고요. 좀 더 길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뭐 비즈니스만이 아닌 생활적인 삶에 대한 것을 좀 접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접하면서 만남을, 또 아까 서두에 얘기한 시장의 생활을 강남의 몇몇 일찍 말하는 그 강남의 경제권이라 그럴까요? 강남 경제, 어떤 그런 모습을 직접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 접했던 회사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보니까 물류, 유통, 특히 미국에서 보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어라든지 뭐 뉴스킨이라든지, 또는 뭐 유타주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뷰티, 화장품, 또는 건강, 헬스 제품, 뭐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거기에는 더 미국에서는 뭐 특히 일본계 분들, 또 필리핀, 뭐 유럽 친구들도 있지만 중남미계, 라티노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저는 제가 학교 때 공부를 좀 했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제가 컴퓨터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뭐 컴퓨터에 대한 인터넷 또 이메일 이런 것들을 뭐 교육 트레이닝하는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초창기에 93년도 94년도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 컴퓨터 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한테 익숙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컴퓨터 비즈니스하고 그냥 수입하고 유통하는 뭐 이런 것들로 저는 이제 지내오다 보니까 그런 모임에 대해서도 조금 덜 익숙하고, 또 어떤 방법에도 좀 무언가가 그 관계들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어떤 그 굳건함에 의해서 결정한다기보다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2023년도 제가 한국에 와서 좋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리사이클링 지구를 재생하는 재생에너지, 또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 리사이클링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재생 산업에 대한 뭐 페트병 처리라든지, 또 그 페트병에 의한 플레이크에 의해서 그걸 다시 재생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모양의 페트병 또는 뭐 옷이라든지 운동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구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됐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조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처음에 초창기 확산을 위해서 그 회사가 취했던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제 좀 손쉬운 방법이죠. 예, 마케팅에 투입을 하고 자금을 투입해주고 마케터들이 열심히 홍보하는.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운영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그 너무 지나친 그 분들, 특히 뭐 그 비즈니스를 만든 분들이 경험 부족 또는 뭐 욕심 이런 것들로 그냥 지체되고 있는 모습도 봤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쪽 분야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특히 한국의 강남에서 일어나는, 또 강남뿐만이 아니라 뭐 저기 가산 디지털 또 아니면 외곽 이런 데서 나오는 좋은 비즈니스들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판단해도 또 분석, 물론 제가 그 회사나 모든 비즈니스를 다 이해하거나 다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테마가 또 미국에서 최근에 플랫폼 비즈니스로 굉장히 좋게 잘 발전되는 그런 테마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예,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한국형으로 도입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주최하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맑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왜곡된 방법이나 또 아니면 지나친 욕심 또는 그 마케팅을 시작하는 분들의 그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올바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뭐 이런 얘기로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구도적인 부분, 또 사업에 대한 부분, 또 심지어는 이 한국,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더 요즘은 활발히 하는데, 요즘은 뭐 특히 IT, 코인,
또는 토큰을 포함한 뭐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경제 문제. 제가 뭐 또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제가 IT 공부를 하다 보니 과거에 그걸 전공 또는 그걸 공부하다 보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30년 이상이 흘렀지만 제가 2011년도에 비트코인을 제가 구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1년 반, 뭐 1년 반이 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당한 몇십 배 수익을 보고 저의 경우에는 굉장한 수익이다라는 판단으로 제가 그것을 다 매각했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한 3, 4년 전인데, 한 3년, 13년, 12년 뭐 이 정도 전인데 안타깝죠. 지금 그걸 가지고 있다면 굉장한 부를 형성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이더리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유통에 또는 그 뭐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는데 아직까지 화폐로서의 활용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고, 뭐 제가 거창한 국가 사업이나 뭐 무슨 뭐 어떤 그런 그 국제적인 이슈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모습들 또 여기에 그 트렌드를 읽어나갈 것인가 또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 자산, 뭐 제 기억으로 70년대, 80년대 뭐 부모님 세대들이 뭐 야 절대 주식하지 마라. 주식은 집안이 망한다. 제가 배운 미국에서의 주식 투자는 절대 도박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투자죠. 지난 5, 60년 이상의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항상 우상향이었습니다. 특히 IT의 플랫폼을 끌고 가는 사업들은. 그리고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뭐 최소한 60% 이상 분들이 기본적인 주식 투자를 하죠. 그 뭐 직장 다니면 401k 뭐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인 연금 제도에 의해서 이제 그게 주식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상향에 의해서 나중에 은퇴 자금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마찬가지로 뭐 한국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고 너무 출렁임이 세고, 물론 지금 요 근래에 몇 년은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자금에 의한 뭐 코로나 이후에 유입에 의해서 출렁임이 셉니다.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그 유동성이 세긴 한데, 한국은 여러 가지의 그 안정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주식 시장 자체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외부 영향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그 한국을 기반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그 투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확산돼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 선진국의 대열, 그렇죠. 세계 무역의 뭐 10위 안에 드는 뭐 이런 이제 국가로 지금 우뚝 서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한 문화도 지금 형성하고 있고, 뭐 K 드라마로부터 뭐 K가 붙은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향력도 있는데, 특히 미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토큰 이코노미, 블록체인 뭐 이런 부분에 사실 연구자, 개발자 또는 있지만, 정말 그 분야는 정말 천재와 같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IQ 뭐 100몇십 대가 아닌 정말 그 이상의 어떤 두뇌와 또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자기 실력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 있던 터라 한국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코인 토큰 이코노미를 얘기하지만 너무나 이제 수박 그달기의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너무나 가벼운 투자 방식, 뭐 그냥 리더들 몇 명에 의해서 몰려서 들어가서 투자하고 그분들이 수익이 나면 그냥 몰려서 빠져나감으로써 기존에 남아있는 회사는 그 좋은 테마와 좋은 비즈니스 안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망해버리고, 또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산하에 있는 많은 분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그래서 보면 뭐 다단계 또 그런 투자에 의한 뭐 어마어마한 손실들. 예. 사실 그 경제적인 손실은 제가 한쪽 분야로 판단해 보면 국가에서도 어떤 펀드라든지 또 아니면은 은행권 금융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펀드를 하잖아요. 뭐 ETF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을 얘기하고서는 사실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펀드들도 무너지는 경우들 우리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사적인 다단계나 뭐 이런 것을 좋다, 해야 된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요소가 많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작년에 몇 가지의 모습, 제가 시험적으로 해본 또 투자해본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말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그 흐름대로 그리고 특히 이제 50 이후에 그 리타이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60, 70, 80 되시는 분들의 사실 경제 자산에 대한 형성이나 경제 생활에 대한 것이 이뤄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엔터테인먼트 뭐 또는 문화생활 또는 자산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이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 생활에서 가지는 부분과 한국에서의 또 다른 이제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도 하고 또 문제점도 발견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경제 디벙크라는 제가 용어를 씁니다. 강남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문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뭐 배추밭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강남 경제, 정말 지금은 세계적으로 경제를 또는 문화를 정말 앞서 있는, 선도하는 그런 경제권 지역인데, 여기에서 또 일어나는 그런 그 네트워크 다단계 판매 또는 유통, 또는 그거보다 더 하부의 부분인 정말 그 엄청난 빌딩 숲 사이에 정말 그 경제로서는 완전히 무너져서 그런 배깅하는 뭐 정말 이 삶을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저는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미국에도 뭐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 대단한 도시들 그 뒷면에 보면 정말 화려한 그 빌딩 숲, 또 밤에 그 야경, 뭐 라스베가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정말 그 하부에 언더그라운드에 일어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또 인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 끝에 강남 타임즈라고 하는 그냥 강남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또 문화 뭐 이런 부분, 특히 제가 요즘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제 또래 또는 많으신 6, 7, 80대 분들의 과연 그 삶의 터전이 강남이 가능한가? 왜 저분들은 저렇게 많이 밖에 할 수 없을까? 한쪽의 제 면으로는 그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 모습들이 물론 생활의 경제권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왜? 한국에 적절한 투자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에서의 50대 후반부터 6, 7, 80대 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들의 펀딩이나 또 그런 어떤 자산 증식을 위한 방법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굉장히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혜택이나 또 아니면은 뭐 자산 형성을 위한 부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중산층 또는 중산층보다지 못한 이런 분들이 과연 이 강남 경제에 뛰어들어서 과연 그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까? 다들 고민하고, 제가 듣는 얘기로 뭐 강남의 이 다단계 판매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몇백만의 숫자라고 해요. 저도 제가 한 번씩 강남에 나가 보면 정말 많은 뭐 전철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한 70대 뭐 이렇게 되신 뭐 제가 할머니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여성분들이 뭐 한 세 분이 그냥 옆에서 같이 야 코인을 메타마스크로 해서 뭐 이더리움에 가스비를 넣어서 막 그거를 전송시키고 무슨 코인이 뭐 가격이 어떤 그런 현상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전 놀랬죠. 제가 미국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요즘 나오는 뭐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거를 그 당시에 아주 상상적으로 2010년, 20년도가 되면 이런 현상이 될 거야 하면서 배웠던 건데, 그 이후에라도 제가 정말 이 블록체인, 미래적으로는 메타버스라든지 우리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감히 제가 공부하고 관심이 있어서 심지어는 비트코인, 이더코인을 사고 팔아 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도 야, 가장 그 21세기의 현대적인 그런 그 토큰 이코노미를 그것도 한국의 전철 안에서 70대 이런 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다 그 부분만이겠죠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저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경험으로 이런 경제권에서 또 어떠한 마음, 어떤 때 보면 성공자보다는 실패자가 훨씬 더 많죠. 정말 성공의 숫자는 제가 볼 때 2, 3%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패자는 97%, 98%, 심지어 99%는 거기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게 돼 있죠. 이 조직이라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는 방법은 뭘까? 또 그렇지 않아야 하지 않나? 이 문제를 다 알지만 정부에서 이거는 정부에서 자본주의라는 문화권에서 자본주의라는 그런 경제권에서 과연 정부가 규제하고 뭐 어떤 그 사기 행각, 사기 형태에 대해서 엄벌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도 하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2024년 현재의 강남 경제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활동, 경제 부분 또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하고 분석해서 좋고 훌륭한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법이 아니다라면
저의 모든 이 리서치하고 또 참여해본 이 경험들을 토대로 어떤 하나의 지금 또 여기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조금 더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을 같이 제시하고 또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얘기가 너무 거창해졌는데요. 뭐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국가적인 일이나 제가 뭐 어떤 뭐 금융을 뭐 대변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의 삶 속에서 미국의 생활 속에서 또 접했던 경제 방법에서 또 제가 공부했었던 컴퓨터 IT를 통해서 과연 미래에 대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경제권은 분명히 발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그 트렌드에 맞게 배우고 익혀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이 얘기로 저는 강남 타임즈를 계속 컨텐츠를 이어가 보자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서두에 강남 타임즈에 대한 너무 거창한 주제일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조금씩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